우리는 배신을 겪고 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말 속에는 분노도 있고 실망도 있고 억울함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감정의 중심에는 늘 같은 것이 놓여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위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덧붙여 놓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해둡니다.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정도는 해줄 거야. 이 상황에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지. 그렇게 속으로 만든 모습이 쌓여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기준대로 살아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마음과 자기 사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자신에게 더 편한 쪽을 고릅니다. 이것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미 너무 많은 걸 기대해 두었고 그 기대가 흔들리는 순간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있었음에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렇겠어. 배신이 아픈 이유는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으로 정해둔 그 사람의 모습이 깨졌을 때 마음이 크게 다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묻고자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있던 모습을 믿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믿음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 하나가 마음에 남았을 뿐입니다. 별 뜻 없이 건넨 말 한마디, 예상보다 조금 더 신경 써준 행동, 다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 그 작고 평범한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르네. 그 생각에는 아직 확신도 없고 깊은 의미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놓이고 긴장이 조금 풀릴 뿐입니다. 경계하던 마음이 잠시 쉬어도 괜찮겠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짧은 안도감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키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더 바라지도 않았고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마음속에 가만히 담아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면 그 모습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익숙함은 경계를 낮추고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럴 거야. 아직 말로 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조용히 자랍니다. 소리도 없이, 의심도 없이. 이 시기의 마음은 가장 순수해 보입니다. 계산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장 취약합니다. 의심하지 않았기에 대비하지 않았고 대비하지 않았기에 기대가 스며들 공간이 생깁니다. 믿음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모든 일은 바로 이 순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장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 느낌이 결국 마음을 깊이 움직이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당연한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행동이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느껴졌던 말들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의 성격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순간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아주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기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으며 실망한 적도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기대는 말이 없을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은 나를 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나를 묶어둡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두었다는 뜻입니다.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가 가장 깊은 기대의 상태입니다. 마음은 이미 상대에게 자리를 내주었지만 스스로는 아직 자유롭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질 때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사소한 어긋남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왜 그런지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 마음은 상대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정감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준 편안한 상태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것은 잃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가능성이 처음으로 마음을 스칠 때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한 생각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대는 조용히 자라났고 이제는 사라지기 어려운 크기가 되었다는 것을요. 마음이 가장 헷갈리는 순간은 좋아하는 마음과 기대가 섞여버렸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이 사람이 좋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 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바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그 바람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도 성격도 한계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기준은 말로 꺼내지지 않았기에 요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약속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가 다른 선택을 하면 우리는 이유 없이 서운해집니다.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상합니다. 그 이유를 묻지 않으면 감정은 더 커집니다.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한 채 실망이 쌓입니다. 애정이라고 믿었던 감정 안에서 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해한다는 이유로 상대가 내 마음에 맞춰 움직여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조용한 요구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미 배신의 조건은 완성됩니다.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정해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유지되는 동안 우리는 평온했고 그 모습이 흔들리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배신은 관계가 깨지는 순간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이미 준비됩니다. 애정과 기대를 구분하지 못한 마음, 그 마음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어긋남은 늘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큰 말다툼도 아니고 분명한 거절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순간입니다. 예정과 다른 말투, 조금 늦어진 답장, 설명 없이 바뀐 약속. 각각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그 장면들을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불편함을 부정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상대를 의심하기보다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믿어왔던 마음을 흔드는 것보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편이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성은 아직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어긋남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빴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이유를 떠올리며 단 하나의 가능성만은 지워둡니다.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묘하게 이중적입니다. 불안해하면서도 안심하고 의심하면서도 믿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대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기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주 멈칫거립니다. 이 작은 어긋남이 지나간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온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괜히 마음 썼네. 그렇게 말하며 넘어가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느낌 하나가 남습니다. 그 느낌은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한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몇 번 반복되면 마음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바로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미뤄둘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은 두 번째를 택합니다. 당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는 쪽이 훨씬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의심하면 너무한 거야.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야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사실조차 미안해집니다. 그렇게 감정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이 시기에 마음은 참는 데 익숙해집니다. 서운함을 느껴도 바로 삼킵니다.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흔들릴까봐,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저 조용히 넘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대신 의심을 억누르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이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기와 닮아 있습니다. 이해는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이 불편한지도 흐려집니다.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눌려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버틴 시간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의미를 붙이고 괜히 기대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여전히 기대합니다.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보다 자신을 더 많이 속인다는 점입니다. 진실을 모른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시간. 그래서 나중에 이 시간을 떠올리면 배신보다 이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어떤 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해집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 고요함은 평온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깝습니다.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말, 웃음 없이 흘려보낸 대답, 설명 없이 바뀐 태도들. 하나하나를 다시 떠올리면 그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이 새롭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마음은 오래전부터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배신은 충격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깝습니다. 이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상대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보기 전까지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텼던 날들,
아무 일 없는 척 웃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분노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허탈함이 남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 말 속에는 체념도 있지만 동시에 이상한 명료함도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태, 기대를 내려놓아도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배신은 여기서 비로소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있던 진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크게 다투지도 않고 감정이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장면 하나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눈앞에 놓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설명이 없어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허함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이어져 오던 기대와 설득, 망설임이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더 이상 이어붙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분합니다. 감정보다 인식이 먼저 찾아옵니다. 아, 이게 그 선택이구나. 그 깨달음은 아프지만 또렷합니다. 더 이상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유를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던 질문들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이 순간에 배신이라는 단어가 처음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단어에는 아직 분노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난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왔던 모든 어긋남이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합니다. 큰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이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무너진다기보다 정리됩니다. 기대는 조용히 접히고 믿음은 자리를 잃습니다. 남는 것은 슬픔보다는 묘한 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는 사실, 그 명료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이 끝났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처음에 충격이 잦아들고 나면 분노 대신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은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불편한 결론 하나에 다다릅니다. 그 선택에는 특별한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 그 사람은 누군가를 버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쉬운 쪽을 골랐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미워할 수 있었다면 감정은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냉혹해서가 아니라 인간답게 행동했음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갈 곳을 잃습니다. 화를 낼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사실을요. 약속도, 관계도, 신뢰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 위에는 늘 자신의 안위와 욕망이 놓입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이 따르는 질서입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상대를 인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사람도, 더 나쁜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 이해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덕분에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이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처는 상대의 선택에서 왔지만 고통은 그 선택이 다를 거라 믿었던 마음에서 더 크게 자랐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은 위로가 되지 않지만 거짓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허무가 남습니다. 미움 대신 이해가 자리 잡은 마음은 가볍지 않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특별하게 보려 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실망으로 붙잡고 있던 모습들이 하나씩 힘을 잃습니다.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인식입니다. 저 사람도 결국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깨달음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잔인함이 아니라 과장을 걷어낸 상태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기대 속에서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하거나 악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대부분 자신에게 가장 덜 아픈 쪽을 택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또렷해집니다. 이제 배신은 개인적인 사건에서 벗어납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라기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구조의 일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든 선택의 순간에 놓이면 약속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예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순간 감정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분노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미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담담함이 남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문장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담담함은 체념과 닮아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체념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라면 이 담담함은 기대를 조정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바랄 수 있는 것의 크기를 현실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너진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환상이 거친 자리에서 조용한 평정이 생깁니다. 인간을 이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순간, 배신은 여전히 아픈 기억이지만 더 이상 마음을 흔드는 중심은 아닙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이렇게까지 아팠던 걸까? 분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상대를 향해 있었던 감정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힘을 잃습니다. 화를 내보아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원망을 반복해도 공허함만 남습니다. 감정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이때 당황합니다. 분노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하는 감정인데 그 방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던질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떠올리면 화가 나다가도 곧바로 힘이 빠집니다. 마치 감정이 스스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안쪽을 향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이 질문은 상대를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분노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화를 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분노가 흔들릴 때 허탈함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팠는지, 왜 이 감정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어 더 답답해집니다. 분노는 단순하지만 허탈함은 복잡합니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아픔이 전부 상대에게서 온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요. 마음은 아직 그 생각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전처럼 단순하게 화를 낼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집니다. 분노가 멈춘 자리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를 향합니다. 그 순간 고통의 방향이 처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마음은 한동안 말을 잃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떠올려도 감정이 더 커지지 않고
원망을 해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이 아픔은 더 이상 상대의 행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생각은 조금씩 안쪽으로 향합니다.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마음이 깊어졌는지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묻게 됩니다. 답을 빨리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하지 않고 바라보려 합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 말에 마음이 놓였던 순간, 반복되는 행동에 안심했던 기억,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겼던 시간들.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 기준을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지 않았기에 기대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으니 상처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말이 없어도 잘합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넓히고 당연함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무너질 때 생각보다 큰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상대의 선택이 아팠던 이유는 그 선택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이 내가 믿고 싶었던 마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 끝까지 다르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탓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은 처음으로 아픔의 모양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된 고통인지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더 이상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여지를 남깁니다. 마음이 한참을 돌아 나온 끝에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신이라는 말이 붙기 전부터 마음은 이미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고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늘 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가 그러지 않기를 바랐고 다를 거라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바람은 조용했고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픔은 상대의 행동보다 더 깊은 곳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그러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계기였을 뿐 고통의 뿌리는 그 이전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잠시 멈칫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줬는지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때의 나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요. 믿고 싶었고 기대하고 싶었고 그러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갑자기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통의 모양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 향하던 아픔이 이제는 이해의 영역으로 옮겨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바라보게 되면서 고통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랐던 마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조용해집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날카롭지 않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본 마음은 이제 다음 질문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한 사람의 모습이 조용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하다고 믿었던 이유들, 다를 거라 생각했던 근거들이 하나씩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실망이라기보다 현실을 처음 보는 듯한 낯선 감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그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좋았던 장면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그 이야기 속 인물을 실제보다 더 단단하게 세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은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마음을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흔들리자 마음은 잠시 갈 곳을 잃습니다. 이상화된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는 과정에는 허전함이 따라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놓는다는 감각 자체가 낯설어 마음이 비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허전함 속에서 하나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낮아집니다. 높이 올려두었던 기준이 현실로 내려오면서 과장되었던 기대도 함께 내려옵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선택과 흔들림 속에 있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실망은 더 이상 중심 감정이 아닙니다. 대신 명료함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지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의 크기를 현실에 맞춘 것입니다. 이 상화가 무너진 자리는 공허하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늘 행동 뒤에 의미를 붙이고 말 속에서 의도를 찾으며 작은 변화에도 이유를 만들곤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동안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나면 이런 습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대의 말이 짧아졌을 때도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먼저 반응했을 텐데 이제는 한 걸음 멈추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은 체념이 아니라 판단을 미루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좋고 나쁨을 가르지 않는 일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바로 나에게 연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태로 남겨두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은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 쉴 공간에 가깝습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 감정은 이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망도 서운함도 바로 커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은 이렇구나. 그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을 괴롭혔던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붙여왔던 해석이었다는 사실을요. 해석을 줄이자 감정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대는 고개를 들고 습관처럼 의미를 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다시 균형을 찾게 합니다.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판단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담담함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사라진 자리는 처음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대도 줄었고 설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한 발쯤 뒤에서 멈춥니다. 그 거리감이 낯설어 잠시 외로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 담담함이 마음을 닫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요. 더 이상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증명받으려 하지 않을 뿐 인간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기대가 사라지자 실망도 함께 줄어듭니다. 사람이 예상과 다르게 행동해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 생각은 감정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믿음이 깨진다기보다 처음부터 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은 이전과 다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모습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질 일도 줄어듭니다. 바라는 것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담담함은 인간을 포기한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을 이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기대를 덜어내자 인간은 더 단순한 존재로 보입니다. 흔들리고 계산하고 자기 자신을 우선하는 존재.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상처를 키우지 않습니다.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진 상태. 그래서 이 담담함에는 묘한 안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그렇다고 혼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큰 깨달음이 아닙니다. 다만 아주 실용적인 평정입니다. 사람은 이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이해. 그 이해가 마음을 조용히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담담함이 어떻게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대 없는 상태에서 마음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질문을 향해 서사는 마지막 걸음을 옮깁니다.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은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뒤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겪은 뒤 더 이상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믿음이 무너졌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고 기대가 상처가 되었던 순간도 잊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단정하지도 않고 빠르게 가까워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전에 그저 시간을 두고 바라봅니다. 이 태도는 경계라기보다 여유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먼저 나서지 않으니 불필요한 상처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대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습이 계속되리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자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 위에 조건을 얹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정직합니다. 마음을 과장하지도 숨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내주지 않을 뿐입니다. 감정은 있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이 방식은 상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피하려고 움츠러든 모습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음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조심스럽지만 두려움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마음은 압니다. 사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고 상황은 바뀔 수 있으며 약속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과하게 키우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다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마음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사람을 봅니다. 그 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기대 없이도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된 순간 마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를 밀어내거나 감정을 닫아버리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함부로 꺼내놓지 않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깊이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조용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흔들림과 실망을 지나오며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경계입니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멈춰야 하는지 그 선을 알게 되면 마음은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과의 거리는 감정의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너무 가까우면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고 너무 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중간 지점을 찾는 일은 어렵지만 한번 찾고 나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거리는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의 마음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해석을 덜어내고 지금의 모습만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가 거리를 만듭니다. 마음을 모두 열어두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금 아껴 쓰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고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이 거리의 철학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든 없든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분명하며 나를 보호합니다. 감정을 아끼는 법을 배운 마음은 이제 누군가의 선택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안정 속에서 삶은 이전보다 덜 아프게 이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기에 마음은 불필요한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증명받으려 하지 않고 확인하려 들지 않으니 신뢰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신뢰는 이전과 다릅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깨질 것이 적습니다. 상대가 달라져도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을 대하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선택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마음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기대 없는 신뢰는 차갑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합니다. 감정이 앞서 나가지 않고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혼자 서 있을 수 있기에 함께 있음도 가능해집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배신은 더 이상 삶을 지배하는 기억이 아닙니다. 아픈 경험이었지만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워준 사건으로 남습니다. 그 사건 덕분에 무엇을 바랄 수 있고 무엇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큰 깨달음이 아닙니다. 다만 아주 실용적인 평정입니다. 사람은 이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나의 몫이라는 이해. 그 이해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음은 누군가의 선택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기에 배신도 줄어들고 믿음을 강요하지 않기에 실망도 작아집니다. 그렇게 혼자 서 있는 마음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도 사람에게 기대지도 않는 상태. 기대 없는 신뢰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배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남긴 상처라기보다 인간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만들어낸 아픔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 거짓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마음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선택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더 이상 다르기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그러하리라 기대하지 않을 때 마음은 불필요한 긴장에서 벗어납니다. 이 여정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멀리하자는 결론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그 태도는 마음을 닫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켜줍니다. 배신은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마음을 흔드는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의 통과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경험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기대 없는 신뢰는 고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에서 관계는 선택이 되고 의존이 아닌 동행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더라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이제 마음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붙잡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며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위에 바람을 얹지 않는 시선. 그 시선 속에서 삶은 이전보다 덜 아프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오늘 이후의 삶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채로. 감사합니다.